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유시민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저서를 예로 들면서 플라톤부터 현대까지의 국가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국가의 흥망성쇠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나 공화제 국가를 사상적 도전에서 현실의 승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들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원칙이죠. 법치주의에서 일탈하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정당성이 없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로크는 법치주의를 만들었고 루소는 법치주의를 위반할 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19 혁명, 5.18 광주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2016년에 촛불 시위는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라고 주장한 데이빗 소로는 정부가 뛰어난 지능과 정직성이 아니라 강력한 물리력으로 무장하고 인간의 지성과 양심이 아니라 감각을 상대하려 한다고 개탄하면서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복종 의식은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가 데이빗 소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잘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한 반면 마르크스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만인을 위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계급 지배의 착취 도구에 불과하다면 국가에 대한 귀속감이나 애국심은 적어도 프롤레타리아에게는 헛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하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국가 권력을 탈취한 이후 어떻게 사회를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실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회주의자는 찾기 힘들었죠.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국가를 잘 통치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과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보통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한 권력자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둘 다인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한 사례는 역사에서 숱하게 많습니다. 뽑아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제도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원래부터 그런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교체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그 나라의 정부는 민주정부입니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정착되는 과정 가운데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그중 베버는 국가의 본질적 특성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국가의 합법적인 강제력도 엄연한 폭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에게는 특별한 자질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버가 책임의식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맹목적 열정과 비창조적 흥분 상태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던 바로 그 시기, 베른슈타인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무장관이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마르크스의 학설을 신봉했죠. 그러나 긴 망명 생활을 하던 시기에 마르크스의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체제 붕괴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회 통계와 경제 통계를 활용해 입증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수정하려고 했던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윤리였죠. 탁월한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인정받았던 베른슈타인은 폭력을 동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길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패전의 상처에 피 흘리던 독일은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독일 사회의 개량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화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초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던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했으며 베른슈타인은 1932년 열정과 모험,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사회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해 히틀러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의 예측은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이 되었고 이는 권력 다툼으로 인한 대숙청이 명분이 되고 폭력적 독재를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죠. 그리고 결국 1990년 무렵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는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받아들이고 정치적 개량주의를 선택한 독일 사회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활하여 여러 차례 집권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죠. 책을 읽으며 다양한 국가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반칙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